오늘은 중국 10대 예언서 중 하나인 황벽선사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예언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예언은 성인 출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 특이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황벽선사시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황벽이라는 고승이 쓴 예언시이며 명나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종말까지 총 1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벽선사시도 중국 10대 예언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말 유명한 예언시인데요. 아직 한국어로 소개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생략 없이 모든 전문을 담아봤습니다. 명나라 멸망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3, 4, 5, 6, 7, 8, 9, 10, 11, 12대 황제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세계대전과 국공내전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럼 황벽선사시 원문과 풀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와 달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강과 바다가 닫히고 구름과 원숭이가 서로 만나니 흥망을 가르겠구나. 파르우는 윈난으로 가서 죽고 이구 단이 금이 되어 깊은 굴에 숨는다. 첫 문장의 해와 달은 밝을 명자로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 청나라에서 봉쇄 정책을 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홀은 원숭이는 갑신년을 말하는데 갑신년인 1644년에 명나라의 잔존 세력을 대부분 평정하고 중국 지배의 기초를 닦은 황제인 청나라 세 번째 황제 순치제가 베이징으로 들어온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문장의 파로는 붉을 주자를 의미하며 남명의 마지막 황제인 영력제 주유랑이 윈난에서 죽을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순치제는 제위 18년 후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선두에 서는 운에는 강이라. 사방을 평정하니 치마를 들이온다. 당후 이후에는 번성하지 못하는데 그 길이가 5에 66을 겸한 만큼이구나. 검은 호랑이는 이민년을 의미하는데 1662년 이민년은 청나라 성조 때의 원호인 강의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청나라 제4대 황제인 강희제는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성공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사방을 평정하고 청나라의 기반을 닦았으며 그의 재위 기간은 61년으로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옹주에서 나오는데 할미새가 언덕 위에 있어 사람들이 근심하고 반드시 알고 깊게 새겨야 하니 일반적인 법이 아니구나. 백호의 세월에 한 주기를 만나 탄식하리라. 옹정제는 다소 엄격한 법으로 청나라를 다스렸는데요. 1722년 하얀 호랑이 해인 이민년에 강희제가 수명을 다하고 서거하여 1723년에 옹정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건괴가 나오는 운에는 융성하게 되는데 일반 60갑자 조상과 자손이 동일하구나. 바깥에 어지러움을 물리치고 변경의 방비에 관한 방책이 나오니 안에서 물려줌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태고의 바람이라. 청나라 제6대 황제인 걸륭제의 재위기간은 60년인데요. 조부인 강희제의 재위기간인 61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말년에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다고 해요. 붉은 용의 해에 경사감가를 받으니 연못에 흰 꽃이 피는 것이 어찌 두렵겠는가. 25. 활시의와 탄알이 다하는구나. 용에서 오고 용에서 가니 뱀의 해를 만나지 못하리라. 청나라 제7대 황제인 가경제는 1796년 병진년, 즉 붉은 용의 해에 즉위했는데요.
당시 백년교의 봉기가 일어났지만 잘 진압했다고 해요. 가경제의 재위기간은 25년이고 뱀의 해가 되기 전인 1820년 경진년 용의 해에 병으로 서거하셨습니다. 흰뱀에는 도만등광이 맞는다. 침식을 잊고 노력해도 한 시대가 바쁘구나. 불행히도 영웅이 바다로 들어오니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때부터 제 힘이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리라. 청나라 제8대 황제인 도광제는 신사년 흰뱀의 해에 즉위했고 당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또한 이때부터 열강들의 침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시는 그릇됨이 없이 이교에서 열리니 3322 전부 슬픔을 견뎌야 하는구나. 동남 만리에 홍건이 침략하리니 서북에 1000명의 무리가 흰 모자를 쓰고 오리라. 함과 풍은 주역 64궤 중에 2개의 궤 이름인데요. 이는 청나라 제9대 황제인 한풍제를 나타냅니다. 3321을 더하면 10이 나오는데 이는 한풍제의 재위기간이 10년일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한풍제 당시 동남쪽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했고 서북 쪽에서는 흰 모자를 주로 쓰는 회족의 변이 발생했습니다. 동심좌가 다스리는 운해는 중흥하고 남북 봉화 연기가 다시 평온해진다. 일기에 하나를 더하는구나. 춥고 비었으니 전전긍긍하리라. 여기서 동심좌는 청나라 10대 황제인 동치제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태평천국의 난과 회민의 변이 평정되긴 했지만 나라 안팎으로 여러 우환들이 있었다고 해요. 원문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일기에 하나를 더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기는 옛날 중국에서 12년을 일컫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13이 나오죠. 그건 동치제의 재위기간 13년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광망섬섬 재난의 별을 보게 되리라. 동서는 방연으로 믿고 기댈 곳이 있구나. 진진일가가 여전히 맞서 대립하리니 누런 원숭이 운에는 힘이 없어 이기기 어렵다. 광망섬섬은 청나라 제11대 황제인 광서제를 나타내는데요. 당시 갑오전쟁, 무술변법, 팔국연합군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고 해요. 선통제와 광서제는 모두 양자로 들어와 황제가 되었고 청나라 말에는 위안스카이 세력과 황실이 대립해 있었습니다. 1908년 무신년의 무는 무행 중에 토에 속하기 때문에 누런 원숭이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가 3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황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백이 맞고 호랑이 연도라. 서방 각지에서 봉화 연기가 피어오른다. 9주가 또 3개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되리니 7에 일선을 더한다. 무기를 사용하는 때는 1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호랑이 해에 발생하였고 백은 오행 중의 금으로 서방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어서 세계적으로 전쟁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중국이 다시 세계의 세력으로 분리되고 일본의 침략과 악랄한 만행에 맞서 8년 동안 항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닭이 울부짖은 후에 귀신에게 근심이 생긴다. 호위를 두고 어지럽게 다투니 반벽을 내주는데 다행히 금 거북이 주인을 받들 수 있구나. 깃발을 8장으로 나누어
진주로 내려온다. 11번째 페이지에는 귀신으로 묘사되는 일본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와 중국의 국공내전이 담겨 있는데요. 2차 대전의 원흉인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몰래 침략했다가 핵폭탄 맞고 1945년 달게 해에 패망했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각각 국민당과 공산당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사진은 공산당 정신을 의미한다는 팔면 홍기입니다. 사업을 중화하는 것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에게 맡기니 돼지 이후 소 이전에 큰 법도가 빛나리라. 통치를 이어가니 편안하게 36이라. 경계 바깥에 피가 진창이 드는 것을 앉아서 구경한다. 이 부분은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장남 장진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대만 초대부터 5대까지 총통이었던 장제스를 이어 장진고는 36년간 대만의 총통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13번째 페이지를 같이 보실 텐데요. 정확한 풀이를 하지 못한 부분이니 시청자님들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쥐는 시기는 같으나 운이 같지 않구나. 중원의 좋은 경치는 스스로 세운 업적이 아니다. 서방의 남군이 도착한 것을 다시 보게 되리니 금사운이 도래하는 즉시 끝나리라. 첫 문장에서 붉은 쥐는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며 초기와 나중의 운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번영이 스스로 세운 업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에는 중국이 끝나는 원인과 시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서방의 남군이 도착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서양의 군대가 다시 중국의 바다로 들어오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요. 금사운이 도래하는 즉시 중국은 끝난다는 부분에서 금사운은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데요. 2025년이 뱀의 해이기는 하지만 우행 중 금을 나타내는 흰뱀의 해가 아니라 청뱀의 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해와 달의 변화가 마치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으니 내가 속세로 나갈 이유가 더욱 없구나. 노승은 여기서 말을 그치리니 그 뒤의 일은 후대 사람에게 물어보시게. 지금까지 황벽선 사시의 원문과 풀이를 보셨는데요. 세상에 천기누설이라는 죄가 없었다면 예언서가 아닌 역사책을 미리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예언의 끝에 중국의 종말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본 현지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당나라 때 산속에 계셨던 황벽 스님께서 너무 돌직구를 멀리까지 정조준에서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웃음이 조금 났어요. 그래도 마지막 문단에서 그 뒤의 일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보면 중국의 완전한 종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13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금사운은 언제를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